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시장이 정말 잡아먹을 듯이 과격하게 밀리는 시장이 좀 연속이 되었고, 또 특히나 국내에서는 이 새마을금고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다방면으로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식하면서 또 어제의 하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일단은 증시가 오늘 굉장히 좋게 강하게 잘 마감을 해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다행스럽게 강한 반등이 나와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시장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폭락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상승 중에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 속에 있는데, 그 조정의 폭이 얼마나 깊을지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이 베이스가 되는 종목군들은 될 수 있으면 전량 홀딩을 하고 넘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의 주도주 안에서 단기 매매를 이어가겠다라는 말로 지금의 시장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시장을 대응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엄청난 쏠림과 엄청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도한 쏠림, 심각한 쏠림이 몇 개 종목에 국한되면서 올라가고, 그러한 종목군들은 기업의 펀더멘털 그 이상을 향해서 정말 단순하게 기업만 봤을 때는 손이 안 나갈 정도로 막 올라가는 이 흐름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단기적으로 그 종목에, 그 기업에 이 유입된 자금들이 그들도 팔아먹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당일 주도주 안에서 이제 이 매매를 하는 거를 제외한다면은 실적주라든지 이 강력한 해자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밀리면은 주워 담으면서 계속 가시면 되는 시장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변덕스러운 시장 수급 상황이지만 실적 호전 섹터 지속 우상향 속 시장 주도주급 종목에 대한 과도한 쏠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고, 그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에서 에코프로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잘 나온다면 지금의 주가가 그 실적과 대비해서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아마 당일에 주가가 판단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밀려버리는 일이 생기겠죠. 그럼 오늘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이런 강한 반등에 에코프로발 변동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어제의 시황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어제는 하락 종목 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장 막판에 하락 종목 수를 많이 줄여놓고, 지수는 빠졌지만 줄여놓고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양 시장 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타 아시아 증시보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 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근에 있었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어찌 보면 국내 증시가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 좀 더 많이 빠진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어림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이 해치 차원에서 선물 매도를 한 상태에서 오늘 7조의 지원한다, 7조를 지원한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말이 나왔었죠. 시중 은행들이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서 7조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전반적으로 빠져나왔던 수급들이 공격적으로 오늘 들어와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거의 4천억대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도 4천억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닥 기준에서는 4천억이면 굉장히 큰 순매수가
죄송합니다.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지수만 하더라도 시가가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모든 종목군들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내용들 읽어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죠. 간밤 미 증시는 코어 CPI 발표된 가운데 코어 PC죠. PC 물가 고 PC 물가가 발표된 가운데 물가 지표가 하락을 지속하는 상황 속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최근 금리 인상 관련 이슈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 그간 나스닥 지수를 끌고 왔던 빅테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반대로 러셀 2000이라든지 다우 지수라든지 그간 힘이 좀 빠졌던 섹터에서는 상승이 아주 골고루 이루어지면서 마감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 섹터를 보면은 몇 개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다 상승을 하고 골고루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에 급등했던 몇몇 섹터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을 들고 있었어야 오늘은 상승을 즐기기가 좋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지수적으로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경우 시가 갭이 1% 가까이 뜨면서 강세 출발 이후 하루 종일 강한 수급과 함께 오랜만에 종가 고가 마감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시장의 하락과 상승 과정 속에서 시장에 추가된 이슈라든지 호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단지 국내 새마을금고 이슈가 7조 지원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부담감을 느꼈을 기관 외인 쪽에서 선물과 현물을 다시 주워 담는 상황이 펼쳐지며 금일 전체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근 미증시와 디커플을 보일 만한 큰 이유가 없었기에 오늘의 반등은 국내 새마을금고 이슈가 해결될 수 있다는 모습에 들어온 수급과 요 며칠 하락폭이 깊었던 증시였기에 이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골고루 들어온 흐름이었다 말할 수 있네요. 자, 7월 들어서 시장을 보면 반도체의 힘이 예전만 못한 가운데 에코프로, 그 다음 금양, 그리고 포스코 DX, 성웅하이텍 각 섹터의 소수의 종목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러한 종목들에서 과도할 만큼의 쏠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주도주가 떡하니 나와서 주도주 당일 매매 대응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금양 같은 종목이 6조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솔직히 종목 이름을 지우고 이건 차트 매매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만 듭니다. 기업을 볼 때는 참 손이 안 가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현 시장은요 지수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이 산업 섹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반도체, 변압기, 자동차 부품 그리고 실적 기반 종목별 대응 그리고 나머지 테마별 순환매 전략 예를 들면 신규 상장주가 7, 8월에 몰려 있는데 최근에 변경된 400%의 이 힘에 의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상장 전에 매우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판국입니다. 지금 필 옵틱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더 이상은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만원에 출발했던 종목이 지금 18,000원, 80%가 단기간에 기대감을 올랐다라는 거는 나중에 상장 이후에는 급락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제는 참고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할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죠. 뭐 와이어랩이라든지 파두라든지 파두는 뭐 컴퍼니 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주가 이제 상장을 하는 일정을 맞춰서 종목군들을 뭐 체크해 놓고 뭐 보는 전략으로 본다든지 하면서 시장을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신규 상장주 관련된 업종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였죠. 예를 들면 필 에너지의 상장 전에 이 2차전지 장비 쪽 종목군들이 지금 최근 좋은 것도 필 에너지가 분명 상장을 했을 때 높은 밸류로 이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 장비주들이 동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장은요 지수에 말 그대로 연연을 해서는 먹을 것도 못 먹는 것 같아요. 왜? 지수가 빠지고 있으면 좋은 종목도 불안해서 던지게 되는 건데 버텨야 되는 것이고 또 지수가 빠졌을 때 그런 종목군들은 더 담아야 되는데 또 무서워서 담지도 못하는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지수와 딴판인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및 폴란드 방문을 앞두고 재건 관련
테마로 삼부토건이 광기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젠 그 끝이 나오겠죠. 그렇듯 이번 금양 또한 공급망을 지금 핑계로 마지막 불꽃을 저는 매우 심하게 태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도주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고 봐야 되겠죠. 현재 내가 주도주를 매매한다라는 거는 현재 이 주식을 최고점에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도주 매매를 항상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의 등불을 타고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모두가 긴가민가 할 때 폭발적인 상승을 많이 보여주죠. 그런 게 이제 주도주에서 나오는 매력이고 폭발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일은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세를 이어왔고 실적이 시장에서 부응해 준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쪽에서 오는 변동성 무시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 바 어찌되었건 이번 주는 조심해야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일 신규 원전 검토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전산업이 말 그대로 아주 빠르게 상한가를 좀 들어가면서 나왔었는데 저는 이쪽에 이제 최근에 관심이 없었고 시장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강한 종목군들이 나왔어도 좀 원전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일단은 원전 쪽 완전히 턴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신규 상장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뭐 1순위 공략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교보 스펙 14호였는데 시가부터 안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되기는 했는데 매매는 못했습니다. 뭐 일부 회원님들 뭐 들어가셔서 뭐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스펙 관련된 종목의 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는 재료 소멸 관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뭐 내일 이제 스펙이 매우 크게 올라간다면 내일 장중에 반등 정도에 한번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종배를 안 한 이유가 이미 15%나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그 종가가 마감이 돼서 종배는 차마 좀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자, 내일 DB 스펙 상장이 있는데 최근 스펙주들이 신규 상장주들이 시가가 100% 이상 혹은 150% 이상 떠버리면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죠. 대신 시가가 낮게 출발을 했을 때 그 종목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 순간의 강도가 매우 셉니다.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가에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가가 낮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2분기 실적 시즌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뭐 삼성전자 지났고 잠정 나왔고 이제 뭐 현대차 그룹 쪽 잠정 실적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시 한번 움직일 텐데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의 힘이 좋은데 신고가까지 가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성우하이텍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온다면 성우하이텍 쪽을 계속 매매를 저는 이어갈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저평가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성우하이텍 위주에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특정하게 종목을 딱 찍어서 뭘 보면 좋다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흔히 말해 종목군들이 피라미딩 하는 즉 상방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상향 종목만이 잘 가지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제자리에 있거나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런 종목이 사실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 때가 조금 늦을 뿐, 단 그러한 종목군들이 반드시 꼭 갖춰야 될 거는 기업의 해자가 있어야 되고 실적 모멘텀을 가져야 되고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은 거의 이런 부분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홀딩으로 대응하시면 분명히 대부분의 종목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자,
밑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뭐 계속 네, 신규상장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만에 하나 에코프로에서 큰 변동성이 생기면은 눌림 매매 정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수 한번 보고 종목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지금 주요 변곡점에서 예를 들면 시가가 떨어져 출발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에서 있었는데, 오늘 시가부터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일단 갭을 메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겠죠. 지금 이 삼각 수렴이 좁아지고 있으니까 이 수렴의 끝에서 아마 변곡점이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든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로 터지게 된다면 지수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버텨준다라는 가정 속에서 다른 섹터에서 강하게 순환매가 들어온다면 강한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이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시간을 좀 켜놓고, 자, 오늘 뭐 대형주는 사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낙폭을 딛고 일단 강하게 올라와 줬으니까, 뭐 코스피 지수는 이러한 2차전지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고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IT 반도체 쪽에서도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좋았는데요. 어제 이제 잠깐 언급했던 TFE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부터 2차전지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는 여전히 5일선을 지키고 가는 가운데 항상 종목이 이렇게 촘촘하게 가다가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은 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뭐 제가 볼 때는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고요.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이 쌓여있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세게 들어오는 날이면 네, 그때는 관심을 좀 가져볼 것 같습니다. 구간적으로는 저는 메리트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PCM도 마찬가지예요. 예, 포스코 PCM도 강하게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바로 빠지는 모습이라, 필연적으로 대형주는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금양이 엄청난 시세를 좀 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을 바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해는 안 갑니다. 도대체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될 해자가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해는 안 가지만 시장이 그렇다 하니까 네, 강한 종목이구나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저는 금양 눌림은 안 볼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매매를 하는 게 맞는데, 아마 안 보고 다른 종목 위주로 종목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 설이라고 해서 이전 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로 좀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이제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 그 쇼커버링 성격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에서 1조 가까운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내일도 좀 종목이 밀리더라도 눌림 포인트는 한두 자리는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내일 종목을 좀 바라볼 예정이고요. 자, 2차전지 내 엔캠, 저는 이 종목도 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서히 우상향 할 걸로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IT 반도체 이 ISC가 SKC에 인수가 되고 나서 계속 힘이 없는데요.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TFE가 시장에서 삼성전자 향으로 납품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이슈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ISC가 빠질 때는 오히려 특히 이제 TFE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좀 더 밀렸으면 더 좋은 자리였을 것 같은데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냥 상승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기가비스
기가비스도 나름의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좀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그냥 보유자 영역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프로텍, 하나, 마이크론 등등 일단은 주요 지지 구간에서 IT 반도체 종목군들도 대부분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딱히 들어갈 구간이 없어서 오늘은 매매는 이런 IT 반도체에서는 전혀 하지는 못했고요. 좀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생각만 좀 하고 있고, STI라는 종목도 이 기판 검사 장비 쪽인데 돌파가 좀 나왔죠.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런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눌리게 된다면은 하단 구간에서 봐볼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IT 반도체 넘어서 변압기 쪽을 좀 보면요, 효성중공업은 기존에 이제 뭐 단기로 매도하실 분들은 13만원을 돌파하는 때 매도를 좀 하시라고 했고, 저는 아직까지는 매도를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두 번 정도 더 나오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도를 이제 취할 생각이고요. 매도를 이제 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종목의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질 때가 이제 매도를 잡아야 되는데, 파동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3파동의 시작 자리가 거의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를 좀 잡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변압기 섹터들 지금 시장 대비 매우 강하죠. 미국의 이 공급망 이슈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 업황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담 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 일렉, 재룡 전기, 일진 전기 등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매우 세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도 종가 관심으로 PNT를 좀 봤는데, 뭐 호가 한두 호가 차이로 매수 체결을 안 해서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목요일날, 월요일날 대략 42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계에서 좀 들어왔고, 오늘도 한 13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주 성격으로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려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까지는 나름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로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자동차 부품 넘어가서 성우하이텍 종목인데요. 일단 단기 과열 지정 공시를 피하기 위해서 좀 누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외국계 창구에서 이날 굉장히 좀 강한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상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까지 충분히 트라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으로 저는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던 거를 오늘 시가에 일단 좀 던지고, 시가 부분에 좀 던지고 시가 돌파하는 흐름에 다시 사서 전량 차익하고 뭐 종가에 일부 좀 담아서 넘어가고 있고요. 내일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종목이 높긴 한데 최근에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 더 잘 가는 그런 증시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에서 아진산업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추세를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종가에 조금 매매를 했다가 성우하이텍은 끌고 가고 아진산업은 매도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마감을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원전 쪽에서 한전산업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완벽한 역배열에서 나온 거래대금도 충분치 않는 상한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상따를 좀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우진이라든지 종목군들 거래대금도 좋은데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달 초에 정부에서 이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원전 일정을 기약을 하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달 초 원전 일정을 기약하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체크를 해 놓고 다음 달을 기약하고 좀 봐보면 원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내에서 현대 오토에버, 이 종목 또한 지금 추세 잘 만들고 있는데요.
산업적인 변화가 좀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도 조정시 좀 관심을 갖고 봐볼 생각이네요. 관심을 가지고 봐볼 생각이고요. 자, 에코프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강하게 쏟아진다면, 강하게 예를 들어서 강하게 쏟아진다면 이러한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한 자리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갭을 뚫은 자리들을 기본적으로 매수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구간은 눌림으로 봐볼 생각이고요. 나머지 자리에서는 좀 보기가 부담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그래도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좀 나아져서 개인적으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 내일 시장이 예를 들면은 도치 형태를 좀 그린다 라고 하면 내일은 하루 정도 참았다가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고 이번 주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